저도 사실 이거 좀 약간 비밀이긴 한데 아, 비밀이에요? 최근에 앵커의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팬분들께서 임영웅 씨 노래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참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들 찾아보시는데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임희윤 음악평론가를 모시고 임영웅 씨가 지금 데뷔 7주년이 됐거든요. 곧 뭐 2집 앨범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희 추정이지만 그래서 1집을 좀 돌아보고요. 앞으로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런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동아일보에 오래 계셨어요. 임희윤 음악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음악평론가라고 불리는 거 어색하지 않으세요? 되게 어색합니다. 되게 어색한데 또 한편으로 약간 좋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음악 전문 기자로 동아일보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칼럼도 오래 쓰시고. 맞아요. 거의 10년, 11년 정도 동아일보 문화부에서 주로 대중음악 담당하면서 있었고요. 네. 그 전에도 헤럴드 경제라는 경제신문사에서 뭐 다른 부서에도 있었지만 문화부에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기사를 쓰시던 기자님이고 지금은 이제 음악평론가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네. 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임영웅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사람의 음악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가수로서 임영웅 씨 얘기를 해보자면 네. 임희윤 평론가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잘합니다. 저도 뭐 잘한다는 거는 너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잘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잘하지 못하면 인기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잘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고 잘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결이 있는데 임영웅 가수의 잘함은 무엇인가? 네. 이런 것 상당히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폭넓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음색, 창법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들을 좀 능수능란하게 다뤄서 그것을 그냥 뭐 음표대로 불러내는 게 아니고 그 감정선을 아주 잘 표현을 해낸다. 표현력이 아주 섬세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듣다가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다라고 느끼는데 네. 표현하는 결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표현력이. 네, 감정을.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과잉 표출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확대해서 표출을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예쁘게 부르는 스타일인데 예. 그렇게 예쁘게 부르는 안에서 강약 조절, 완급 조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듣는데 부담이 없으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증폭된 어떤 노래를 듣는다. 그런 것을 들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뜨거운 얼음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장이 없는데 감정을 확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그게 뜨거운 얼음과 다를 바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갖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능력은. 네. 근데 오디션 출신의 가수들은 주로 이렇게 막 지르는 창법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한다. 맞아요. 네,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임영웅 씨는 그런 창법을 뭐 이렇게 잘 지를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구사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오디션 창법 말씀 잘 해주셨는데 뭐 3옥타브 라를 찍었네, 뭐 4옥타브 도샵을 찍었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언젠가부터는 노래 잘하는 거에 속도가 되어버렸어요. 그쵸.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대중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옛날 대중들보다 더 섬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스트리밍의 시대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20세기만 해도 CD를 사서 듣는다거나 카세트 테이프 사서 듣거나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들, TV에서 들려주는 음악들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 심지어 자기가 듣고 좋아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음악을 추천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런 전 세계의 수억 개의 음악을 거의 공짜로 무제한 내가 원할 때 버튼만 누르면 수돗물 마시듯이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중들의 그런 눈높이가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는 어떤 오디션 프로 출신 특유의 어떤 억지스러운 감정 고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콘텐츠에 노출이 되어 있는 지금의 대중에게는 조금 더 섬세하고 뭔가 기존 장르의 문법을 조금 구부리고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뭐 그걸 의식적으로
듣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떠나서요. 예. 네. 그러니까 귀가 굉장히 섬세해지고 네. 스트리밍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다 음악을 알든 모르든 귀는 뭔가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영웅 씨의 보컬 스타일이 약간 요즘 스타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다양한 장르를 아주 잘 소화하잖아요. 뭐 사랑의 맞아요. 콜센터나 뭐 뽕숭악단 같은 데서 이제 커버한 곡들을 보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사실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MC 스나이퍼의 BK 러브 같은 거, 아, 그니까. 랩도 굉장히 잘 소화를 하고 심지어 뭐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같은 거 정말 잘 부르거든요. 샘 스미스만큼 잘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에 뭐 옛날에는 뭐 난 발라드 좋아해, 나는 뭐 댄스 좋아해, 나는 트로트 좋아해 이런 분들도 지금은 오며 가며 넘겨가면서 여러 가지를 들으시는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뭐 카톡 보내다가 또 뭐 스트리밍 듣다가 또 뭘 앱으로 게임하다가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의 자극, 한 종류의 즐거움 가지고는 잘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임영웅 씨가 다양한 장르를 잘 소화하고 한 노래 안에서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리고 대중들이 아주 좋아하는 부드러운 스타일로 표현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콜센터를 보면 전화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렇게 즉시 저렇게 잘 부를 수 있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의외성이기도 한 거죠. 의외성? 네. 네. 전혀 아닌 장르도 척척 소화해내니까 기본적으로 기교가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감정을 잘 갖고 노는 그런 가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준의 기의 수준의 가창력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이 열렸을 때 다양한 장르를 정말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1집 앨범 넘어가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가창력 하나만 보고 수련해온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노래로 치면은 뭐 무적이죠. 네. 그렇죠. 근데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임영웅 씨가 미담이 되게 많아요. 네. 아, 30대 초반의 청년이 저런 행동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인성이나 외부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이 주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은 락스타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랬죠. 왜냐면 나 대신 막 살아주니까. 그런데 심지어 너무 멋있기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탈을 대신해주는 쾌감 같은 걸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좀 갈수록 조금 더 반듯한 스타 그리고 나 대신 뭐 일탈을 해주기보다는 왜냐면 요즘에는 SNS만 봐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남들은 이렇게 뭐 막 명품백 사고 남들은 이렇게 뭐 좋은 백화점 가서 막 이렇게 주렁주렁 뭘 사고 있고 어디 리조트 가서 휴양하고 있고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러고 있나.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건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스타일의 그런 플렉스가 넘치고 뭐 나 막 살고 있어 이런 거는 더 위화감을 주고 피로감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탈을 잘 안 하고 정도를 걷고 반듯하고 팬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를 많이 하고 맞아요. 임영웅 씨가 지난번 시축했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다 같이 소풍을 가보자. 네. 그냥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어디가 좋을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 그래서 애플스토어 축구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축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축구를 좋아하고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축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러니까 잔디가 상할까봐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 잼버리 때문에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이제 망가지는 것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회자가 되는. 네, 그렇죠. 미담이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SNS 시대의 그런 보는 피로감 그리고 더해서 그런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스스로 올리기도 하고 일상을 스스로 올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스타들이 어떤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많이 이제 찍히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목격되고 그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순수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무결성 같은 것들이 훼손되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이거든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 같은 스타가
더 오히려 희소 가치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팬들한테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도 30대 초반에 지나왔잖아요. 네. 근데 공연이 끝나고 팬들이 다 나갔는데 그 팬들은 이제 그 앙코르까지 보고 나간 네. 상황이니까 그 나간 그 비어가는 객석을 혼자서 이러고 몰래 마지막까지 팬들을 배웅하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제가 저 정도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 그러니까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저는 그런 네. 인성은 네. 타고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누가 가르친다고. 안 돼요. 그거 막 트레이닝 받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자작곡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우 평론가는 이제 대중음악을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런던보이가 작년 11월에 나오고 올해 6월달에 이제 모래알갱이가 이명웅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두 곡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저는 상당히 놀라기도 했어요. 워낙에 뭐 다양한 장르를 잘 소화하긴 하지만 특히나 런던보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던락 성향의 진짜 런던에서 만들었을 법한 약간의 브릿팝 성향의 그런 곡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곡을 그냥 가창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소화를 했는데 심지어 작사 작곡에까지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감각이 상당히 있다. 그 사실 자작을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처음 하는 작업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좀 음악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렇게 타고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요즘에 그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음악들 에서는 물론 이제 이명웅 씨의 곡들은 결과적으로는 뭐 밴드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곡을 만드는 방식 같은 것들이 프로듀서와 작곡가 또는 프로듀서와 가수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곡을 구상해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충 멜로디만 나와도 금방 편곡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협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크레딧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박지수라는 네. 예, 줌바스 소속의 작곡가인데 그분이 이제 니브라는 분인데 싱어송라이터로도 본인이 활동을 하고 방탄소년단, NCT 이런 분들의 곡 프로듀스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젊고 감각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공동 작곡가로 올라 있고 편곡자를 보고 또 한 번 놀랐는데 김홍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홍갑이 맞나고 제가 찾아봤는데 맞아요. 이 홍갑이라는 인디 싱어송라이터이자 세션 기타리스트인데요. 제가 이분 음반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옛날부터. 아, 그래요? 네, 정말 특이한 감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인디 감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홍갑 씨는. 그런가 하면은 세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할 때는 정말 이적 씨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분들의 그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또 기타로 잘 소화를 해내는 또 범용성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홍갑 니브 이 이름이 이명웅하고 나란히 있을 수 있는 건가? 여기서 일단 약간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우연찮게도 제가 이제 지금은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예전에 네이버 온스테이지라는 네이버에서 이제 신인을 발굴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기획위원을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재능이 탁월한 분들을 소개를 하는 그 추천을 하는 네. 그런 작업인데 니브랑 홍갑을 제가 다 추천을 했었어요. 어머. 뭐 4, 5년 전 얘기죠. 예. 네, 그랬던 분들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임명웅이라는 그 가수의 크레딧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그게 이제 어쨌든 이명웅 씨가 굉장히 같이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명웅 씨가 추구하는 음악들이 굉장히 새로운 음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굉장히 열려 있다는 뜻이죠. 네. 인디 음악을 주로 하시는 분이셨군요. 네. 김홍갑이라는 홍갑 분이. 씨는 네. 홍갑이라고 검색을 해서 그 홍갑의 솔로 앨범들을 들어보시면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고 이 사람은 자기 성깔이 있는 음악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팍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런던보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여진 곡인데 홍갑의 솔로 앨범을 들어보시면 정말 호불호가 갈리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모래알갱이는 창법의 측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른 거를 높이 평가하신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사실 그게 또 임명웅 씨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저는 일단 가사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선했어요. 어떤 부분이 신선했어요? 본인도 글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저도 사실 이거 좀 약간 비밀이긴 한데 아, 비밀이에요? 최근에
아이돌 작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헐. 제가 작사에 아직까지는 도전을 해보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뭐 어디 곡에 들어간 건 없어요. 근데 전에는 사실 작사에 대해서 물론 좋은 노랫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탄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막상 제가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표현 하나 한 줄 한 줄을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서도 엣지 있게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냥 글을 쓰는 것과는 또 다른 작업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떤 가사 한 줄에 쓰인 의미와 그걸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비유의 방식이라든지 은유이든 그것이 직유이든 간에 그런 것들에 이제 좀 집중을 하게 되고 막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예전에는 제가 감탄을 하고 놀라고 그랬었는데 별거 아닌 아이디어도 이거를 조금 이렇게 10도 정도 틀어서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해냈구나라는 거를 좀 제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모래알갱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래알갱이를 밟고 지나가는데 너무 깊게 밟지 말고 살짝만 자국 내고 지나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쉬운 언어인데 맞아요. 마음을 편안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겠는. 그렇죠. 그리고 모래알갱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게 사실 가창을 할 때 잘 표현이 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 음운적으로, 네. 그 음성학적으로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근데 모래알갱이는 그런 게 표현이 굉장히 잘 되는 단어예요. 아, 리을, 이응.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운 미음, 리을, 이응, 리을 이런 것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받침 하나 있는데 뭐 리을밖에 없고 뭐 그러면서도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임영웅 씨가 굉장히 고심 끝에 골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센스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아, 그게 그렇죠. 발음을 해야 되니까. 게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평조에다가 말을 하는 거니까 네. 발음을 연습하면 되지만 노래는 멜로디에 얹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높이 올라가는 단어에서 발음이 막 트츠 흐 이러면 진짜 부르기 정말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생각해서 써야지 작사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어렵네요. 그 저 아나운서분 중에서 네. 작사를 해가지고 대박 나신 분이 있어서 아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오늘 네.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최근에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네. 평론가님이 들어보신 임영웅 씨가 부른 곡이든 임영웅 씨 노래든 좀 마음에 드시는 곡이 있었을까요? 워낙에 뭐 좋은 곡이 많아서 네. 다양한 색깔이 있고 그래서 꼽기가 참 힘들긴 한데 만약에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좀 되게 특이하고 뜻밖이면서도 인상에 깊게 남았던 곡이 있어요. 뭘까요? 아비앙또라는 곡. 아비앙또라는 곡. 와,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왜요? 일단 장르 자체가 레게 리듬에다가 정말 요즘 스타일의 멜로디 랩, 싱잉 랩을 얹었는데 그 너무 찰떡같이 잘 불러내셨더라고요. 비슷한가 봐요, 그죠? 아비앙또를 이제 네. 8학년, 9학년 영웅시대 팬분들이 음. 다 해요. 다 따라 부르실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좋아하면 불가능은 없다. 저도 그거를 버스정에서 연습을 하는데 못 부르겠는 거예요. 속도를 못 따라가고 리듬을 타면서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렵더군요. 그게. 어렵죠. 굉장히 근데 어렵죠. 그거를 임영웅 씨가 부른 것도 사실 장르적으로도 1집 앨범을 봤을 때 좀 놀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집 앨범 12곡이 굉장히 선별된 느낌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트로트도 있지만 발라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레게 힙합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조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저도 1집 앨범 듣고서는 그 다채로움에 일단 놀랐습니다. 다채로움에 놀랐고 장르의 다채로움에 놀랐고 그 다채로운 장르의 소화력에 놀랐습니다. 특히나 아비앙또 같은 곡을 이런 곡까지도 물론 그 BK 러브를 커버를 할 때도 와 이런 것도 소화를 하네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비앙또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의 트렌드를 담은 곡이고 미국의 힙합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발달한 이모랩, 멈블랩이라고 하는 장르 그런 것들을 담았고 거기에 이제 오토튠 효과를 이용한 아주 맛깔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리듬을 조금씩 미세하게 밀고 당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정말 그 래퍼처럼 잘 소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트로트 잘하고 그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만 잘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그쵸. 네. 맞아요. 끝으로 이제 젊은 층으로 팬층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아까 들었을 때 약간 충격적이라고 하셨으니까 확장성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이미연 평론가님 의견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임영웅 씨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은 아, 한 번, 두 번만 들려주면 벽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심지어 한 40대 이하의 분들 중에서도 미스터 트롯, 이 트롯이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아예 들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한 번, 두 번 무너지면은, 왜냐면 임영웅 씨가 워낙에 다양한 장르를 하고 심지어 트롯을 부를 때도 조금은 비트롯적인 어떤 미학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매력에 빠져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이미훈 평론가와 함께 임영웅 씨 음악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티스트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세션이나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이미훈 평론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